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KB 지식비타민 건물주가 된다는 것, 서울 꼬마 빌딩 시장. 네,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가 된다는 거죠. 네, 건물주가 된다는 게 이렇게 쉽고 편한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빌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꼬마 빌딩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 하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층수 거래 가격대 다양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5층 전후 규모로 50억 이내의 가격대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현재 서울시 전체 꼬마 빌딩은 약 97,000동. 네, 꽤 많네요. 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구, 마포구, 관악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곳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출퇴근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인 또는 공도로 세운 일반 건축물체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게 핵심이죠.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1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 금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약간 그 아파트 평당 가격과 좀 순위가 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네요. 네, 자, 그럼 넘어가면 중구에는 울지로 3가, 초동, 종로구에는 관천동과 효재동의 꼬마 빌딩 밀집도가 높은, 그래서 이쪽에 꼬마 빌딩들이 많긴 한데 상당히 노후된 꼬마 빌딩이 많이 있겠죠. 강남구는 신사동과 논현동, 네,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이렇게 많은 것들은 그만큼 나쁘게 보면은 저게 다 채워줄 수 있나, 공실 많으면 어떡하지? 또 저렇게 보면 그만큼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사무실을 찾으면 그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장단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 거래 현황 최근 현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많이 감소했다가 2020년도로 다시 상승세.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워낙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주택 규제는 너무 많고, 그럼 그 돈으로 뭐 할까? 그래, 이게 그럼 빌딩 하나 건물주 어떤 로망 채울까? 근데 또 약간 이제 공실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해볼까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권 비중은 쭉 줄었다가 2020년도로 다시 좀 늘어났다. 그래서 강남권 거래와 강북권 거래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의 시계별로 증가한 것에 따라 면적당은 2015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면적당으로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26억이던 게 2020년엔 58억.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상승을 했네요. 강남권은 31억에서 73억으로, 네, 강북권은 22억에서 42억.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2배 정도는 오르긴 했지만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꼬마 빌딩이 좀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랬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조금씩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한 5년 동안 2배 올랐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꼬마 빌딩 같은 경우 단순히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대 차익으로 접근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해 놓고 버티다가 가격 올랐을 때 팔면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월세를 하지 않고 전세하는 것도 대출 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전체적으로 꼬마 빌딩 거래량을 본다면 강남구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 줄은 데가 있고 늘어난 데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로 강남구만큼 늘어나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16년도가 대부분 이제 거래량이 더 많았는데, 하지만 보신 것처럼 용산구, 여기 종로구, 중구, 이런 데, 그러니까 업무 밀집 지역은 오히려 더 거래량이 많아졌다니까 혹시 하신다고 하면 이런 데를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래량 상위는 2016년은 신림, 봉천, 화곡동에서 2020년은 역삼, 논현, 신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 16년에는 이제 달리 2020년은 상대적으로 좀 강남에 있는 이런 빌딩들이 좀 저렴해진 효과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거래가 많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신 것처럼 지역별 거래량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요. 네, 도심 및 강남에서 도심 강남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만큼 이제 좋은 지역이 있어야지 공실 효과도 없고 또 가격 상승도 좀 더 클 수 있으니까요. 네, 기타 지역 거래총액 뭐 도심 및 강남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건물을 갖고 있어야 건물 가격도 오르고 월세도 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보다 주거 지역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주거 지역 내 근린 생활 시설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투자 자금 면에서도 상업 지역보다 주거 지역의 부담이 적은 점, 거래량 감소하고 우량지대의 투자 쏠림이 심화된 2018년 이후 상업 지역 거래 비중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상업 시설이 모였는데 그만큼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작을 수밖에 없죠. 월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월세보다 사야 되는 금액이 더 크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주거 지역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건물들이 상업 시설보다는 주로 근린 생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좀 저렴하게 내가 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만약 빌딩을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거 지역 근처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탄탄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최근 2018년 이후는 이런 거래량 감소하고 우량지대 투자 쏠림이 심화돼서 상업 지역 거래 비중이 이전에 비해 증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보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죠. 네, 그래서 성수동 카페 거리 보시면 이래서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해서 핫플레이스가 투자 선호도 순으로 낮았던 지역으로 성장 초기 투자 높은 수익 기대할 수 있다. 핫플레이스 기대는 2호선 남단 성수동 요쪽, 네, 성서울 근처로 해서 요쪽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쪽입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거래 가능한 게 338동, 2015년부터 20년까지 115건의 소유권과 거의 40%, 네, 매매가 67%, 증여 32, 상속 11, 네, 상속, 네, 증여 부럽다. 네, 소유 구분별은 세금 면에서 2.2, 공동 소유가 단독 소유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18년과 19년 감소했다가 2020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해진 거죠. 아파트 하나가 뭐 30억 뭐 이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거 팔면은 이런 거 좀만 대출 끼면 네, 대출 한 40%뭐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도 40% 대출을 받는다면 40억이다 그러면은 대출 받으면은 4, 40년 16억 대출 받잖아요. 그럼 내가 뭐 이것저것 하면 30억인 주문 살 수가 있죠. 그럼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도 차라리 저거 사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왜? 강남 아파트 대출한대요. 이런 건 대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매 거래가 많았던 15, 17년, 20년에 다수의 거래가 성수동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됐다. 그래서 연무장길 내에서 성수동과 가까운 지역의 거래가 집중. 그만큼 이제 집 계획이 좋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상권에 비해 성수동 카페 거리 일대 아직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확대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거래된 것들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거래돼 있었는데 좀 골고루 퍼졌다가 이쪽으로 좀 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입지 좋은 것이 결국에는 잘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위험이라는 것은 결과 보시면 수익률이 보신 것처럼 오히려 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다는 것은 금액이 비싸서도 있을 테고요. 월세를 그만큼 못 받아서 있을 수도 있고 공실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볼 때는 월세는 잘 못 받고 낮아졌고 공실은 많아졌고 가격은 올랐고 이 세 개가 다 겹쳐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 투자 가구의 투자 목적을 보시면 임대수익, 노후대책, 가치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 임대수익이 가장 많습니다. 자산 5분위 가구에서는 역시 임대수익.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캐시카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투자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실률이죠.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이 7.5%에서 8.5%, 서울 소규모는 2.9에서 5.7%가 어마어마하게 지난 2년 동안 공실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없이 하거나 대출이 있어도 감당할 범위 내에서 대략 좀 공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고민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19 종식까지는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인데 아마 2020년까지는 코로나가 특별한 일 없으면 영향을 꽤 크게 미칠 듯한데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이제
활발한 소비는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볼 때 최적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꼬마 빌딩 관심 있고 구입하시는 분에게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